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동행투자입니다. 오늘 이제 진흥생명과학이 악재가 나와서 이제 주가가 좀 급락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 악재와 관련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 VIP 분들이 오늘 이제 LB세미콘, LB세미콘 이거를 10% 정도 수익권에서 분할익절 수익금을 좀 챙겨 드렸거든요. 뭐 분할 매도로 좀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물량이 좀 더 남아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절반 정도를 매도해서 추석 선물을 좀 안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익 인증 사진을 보시면 여기 LB세미콘 10% 정도 드셨고, 이분도 이제 1,400원에 들어가서 12% 정도 수익권 챙기셨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뭐 12%, 그리고 이분은 이제 9.5%, 그리고 이분은 9%, 2020년 9월 29일 오늘이죠. 뭐 9%, 10%, 뭐 12%, 뭐 수익률 자체는 좀 다양은 하지만 수익은 챙겨서 저희는 추석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혼자해서 손실 보시지 마시고 VIP 상담 받으시고 꾸준히 수익 챙겨 가셨으면 하네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번호로 성함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립니다. 내용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진원생명과학 이거 잠시 좀 뉴스를 보면, 제가 뉴스를 좀 2개 정도 좀 들고 왔거든요. 뉴스를 보시면 이제 이노비오 관련된 주식인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노비오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 2기에서 3기 임상실험이랑 3상 이상실험 이게 잠정 중단됐다고 보도가 되면서 진흥생명과학의 주가가 좀 급락을 하였는데, 그리고 밑에 내용을 좀 더 이어서 보면 뭐 이노비오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FDA가 뭐 30일 이내로 뭐 임상 재개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잠정된 순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날로부터 해서 뭐 30일 이내로 그와 관련된 이제 정보를 제공하면 FDA가 그 정보를 확인을 하고 임상 뭐 2상 3상 이 재개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뉴스를 보시면 뭐 진흥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뭐 VGXI는 뭐 이노비오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참여해 백신 생산 담당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이노비오는 이제 VGXY와 뭐 진흥생명과학으로부터 고소당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게 뭐 이거는 다들 아실 거지만 이제 이노비오가 뭐 진흥생명과학 자회사인 VGXI 이 회사를 상대로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뭐 대규모로 이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 대량 제조에 필요한 정보를 뭐 주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명분으로 이제 미국 펜실베니아주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을 하였고요. 1심에서는 이제 VGXI가 승소를 했고, 이노비오 측에서는 이제 그 1심 결과에 대해서 항소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기간도 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당장의 뭐 악재다, 호재다 뭐 이렇게 뭐 판단은 할 수는 없고요. 뭐 이런 것들도 있다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뉴스를 보면 이노비오 이제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이 왜 2상이랑 3상 왜 잠정 중단됐는지 이거를 좀 보시게 되면 여기 부분을 좀 볼게요. 이노비오의 백신은 현재 FDA의 이제 임상적 보류를 받은 2번째 백신이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에서 개발 중인 백신처럼 안전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상, 3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핵심은 안정성이거든요. 이 백신을 투여했을 때 안정성이 있냐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결과인데, 이 내용에서는 그 안전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안전에 대해서는 일단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상, 3상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로 뭐 잠정 중단이 됐는데, 밑에 내용을 보면 이노비오는 FDA가 백신과 정달 장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지만 상세한 것은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좀 더 정보를 찾아보고 좀 더 분석을 해봐야 아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2상, 3상에서는
이게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데 그 안정성에 대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게 2상 3상 중단이 된 게 아니고 다른 이제 백신과 전달 장치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막 뭐 점화까지 막 그렇게 나오고 뭐 20% 이렇게 하락 정도 나올 만한 뭐 악재는 아니다. 충분히 이 정도는 임상 실험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노비오 측도 그 정보에 대해서 FDA에 계속 정보를 제공할 거고, 그 정보 제공을 하면 이제 FDA가 그 정보를 보고 뭐 임상 재개 허가를 내줄지 안 내줄지 판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을 하면 뭐 악재는 나왔지만 그렇게 나쁜 악재는 아니다. 왜냐? 안정성에 대한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외에 이제 문제점은 충분히 해결 가능하므로 뭐 악재는 나왔지만 그렇게 뭐 큰 악재는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결국 이노비오는 FDA가 백신과 전달장치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지만 상세한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을 뉴스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좀 문제이긴 한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안정성에 대한 뭐 부작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뭐 악재는 아니다 라고 보시고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차트를 보게 되면 임상 2상 3상 중단에 비해 주가는 그렇게 막 크게 밀리진 않았어요. 주가를 보시면 오늘 종가가 마이너스 약 10% 정도 하락 마감을 하였는데 장 중간에 보면 제가 이제 전일 영상에서 1850원 선이 지지선이다.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이 부근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특별한 악재가 나왔죠. 특별한 악재가 나와서 이 지지선이 이탈이 되었는데 제가 잠깐 뭐 저항선이랑 지지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지선이 이탈이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저항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중 움직임도 보면 이 부분 이제 3850원 부근에서 지지선이 이탈된 저항선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선 부근에 있는 뭐 실망 매물이나 아니면 선줄 물량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뭐 주가는 저항선 돌파를 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약 10% 정도 하락 마감을 하였다. 그러나 주가는 양봉으로 끝이 났다. 그만큼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우위에 있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관련해서도 FDA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30일 이내로 그 정보를 제출을 하면 임상 재개 여부를 말해준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한 달 정도는 주가가 이 부근에서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어느 부근이냐면 이 부근 한 26,350원 이 부근에서 아무래도 그 한 달 동안 아무래도 조금 리스크가 생기다 보니까 이 부근에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합니다. 한 달 동안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좀 비슷한 차트를 제가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진흥생명과학이랑 이게 좀 신풍제약이랑 좀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신풍제약도 이 부분에서 뭐 고점을 찍고 아마 이 부분에서 아마 좀 악재가 좀 나왔을 거예요. 뭐 좀 진흥생명과학이랑 비슷한 악재가 나온 후 주가는 쭉 밀리고 거의 한 달 동안 보합권을 이어가다가 주가는 결국에는 상승이 나왔거든요. 신풍제약이 급등하기 전이랑 그 진원생명과학도 좀 비슷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당장에 보면은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코로나 백신은 어떻게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악재가 나왔다고 해도 이제 안정성에 대한 악재가 아니므로 요거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관련 정보 업로드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셔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